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정부에서 또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제 세제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데,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또 이렇게 세금으로, 그러니까 징벌적 과세 제도를 통해서, 징벌적인 세금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또 듭니다. 정책의 신뢰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믿음이 조금 담보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번 대책 또한 시장을 누르기에는 굉장히 조금 제약상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겁먹지 않아도 되는 제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것을 전혀 지금 건들지 않고 있다라는 계속해서 음, 대책에 따른 부작용 또 눈에 보일 수밖에 없고요. 어쨌건 우리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됐으니까 어떤 것이 바뀌고 또 어떤 거를 조금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가장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부터 살펴보게 되면 다주택자하고 이제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상당 부분 인상을 했다. 특히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8%, 3주택 이상부터는 법인까지 포함을 해서 12%로 꽤 많은 취득세를 인상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재산세 부분입니다. 재산세 부분은 큰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는 없고, 이제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게 재산세하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종합부동산세율을 조금 올렸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율을 얼마큼 올렸냐면은, 이렇습니다. 3주택 이상 및, 자,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에 대해서 최고 6%까지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표 구간을 조금 더 세밀화하는 거죠. 세밀화해서 여러분 이 시가하고 과표는 조금 다르죠. 시가는 한국감정원의 가격 또 국민은행에서 그 나누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 중에 높은 거를 시가로 따지고요. 과표 구간에 따라서 종부동산세를 최대 이렇게 올리겠다고 해서 지금 뭐 발표를 할 때는 이제 홍남기 그 총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시가 한 50억짜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뭐 1억을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과연 그 세금 부담한 세금이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갈까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세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런 부분, 제일 관심 가는 부분 양도소득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 이걸 보셔야겠죠? 이거를 주택과 입주권, 그러니까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0%, 그리고 2년 미만일 경우에는 60%, 2년 이상이게 되면 이제 기본세율로 간다. 그리고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1년 이후부터는 2년 이상이 되더라도 분양권에서 양도를 할 때는 분양권 60%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저렇게 과하게 책정을 한다라면, 그럼 저걸 누가 팔고,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 못 사는 상황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과연 공급을 또다시 틀어막는 하나의, 규제가 또다시 공급을 틀어막는 거, 이걸 또 눈에 보이는 거죠. 물론 뭐 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합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이죠. 그때 굉장히 중과했던 그런 부분을 다시 도입을 하는 건데, 항상 양도소득세율이 올라가거나요. 파는 사람이 세금의 부담이 커지면요.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게 지난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봐하고 경험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차라리 보유세를 증가시키는 거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어, 예를 들면 자꾸 뭐 선진국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 이야기하면서 무엇만 지금 정부에서는 갖다 쓰고 있냐면 취득세 높은 것만 갖다 쓰고 있고요. 보유세 높은 것만 갖다 써요. 근데 그들이 이 물건을 팔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는 굉장히 감추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퇴로를 자꾸 열어줘야 되는데
이따주 처음에 부동 정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파는 거를 조금 자유롭게 해줘라. 그러면 기존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난다. 근데 지금 뭐냐면 분양권 양도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높이고 파는 일반 주택을 파는 거에서도 양도세를 높이고 자 양도소득세라는 뭡니까? 팔았을 때 근데 내가 계속 안 팔고 있으면 그럼 뭐 세금을 계속해서 가중시키니까 결국은 파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안 팔고 보유를 하고 있다면 보유할 때 내가 내는 세금은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다 나중에 가격으로 가는 거거든요. 음, 이거를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부동산을 끝까지 보유하고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유리했지 이런 것 때문에 놀래서 처분하고 파는 사람이 손실 본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정부에서도 조금 빨리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한번 보시게 되면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이에요.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인데 일단 단기 임대는 이제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하고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를 폐지를 해요. 그러면 비아파트는 일단 장기 임대가 유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참 정말 대단한 정부입니다. 지역적으로도 풍선 효과를 일으키면서요. 그러면 아파트와 아파트 대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또 아파트 대비 저렴한 주거 비용을 지불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거죠. 흔히 말하는 뭐 다세대 주택도 대안이 되는 거죠. 뭐 다가구 주택도 대안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파트는 이렇게 임대사업 하지 마. 그럼 그거 임대사업 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또. 참 대단합니다. 풍선 효과를 안에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 어쨌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장기 일반 아파트는 없어진다. 언제부터 이제 적용을 할 거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바로 시작할 거다. 그리고 이제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데 10년이죠. 10년. 어, 과거에도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 기본적으로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이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10년은요. 사실 금방 갑니다. 어떻게 금방 가는 거냐? 자, 전세 계약 5번 하면 돼요. 자, 임대차 3법 또 이야기 나오고 있죠. 만약에 4년으로 늘어난다? 그럼 전세 계약 2번 하고 그러면은 뭐 10년이 가는데 그 10년 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과거 10년, 그 과거 또 10년, 또 앞으로 10년 뒤를 봤을 때 과연 지금의 돈의 가치는 그대로 있을까요? 돈의 가치는? 좀 인정할 건 인정을 하면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규제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규제를 하고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어, 그 출발점은 뭐냐면 공급 부족이에요. 어디에? 도심에, 특히 서울에, 그것도 원하는 곳에. 근데 지금 공급은 계속 틀어막고 있고 공급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무조건 규제만 하고 어. 자 그럼 자 한번 니들 한번 버틸려면 버텨봐 이런 상황인데 음, 버티면 되는 거죠. 버티면 네 제가 보면 버티면 됩니다. 네 여러분 버티세요. 자 다음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의무하는데 이거는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 즉시 시행을 하니까 어, 이 민간임대특별법이 언제 바뀌는지 개정되는지를 여러분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럼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를 지금 없애겠다라는 거잖아요. 없애겠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기등록주택은 당연히 이제 세제 혜택을 주고 이거를 뒀어요. 그러면 아니 그럼 없어지면 자동으로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이 폐지가 될 건데 그럼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냐? 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과태료 부과 없이 음, 과태료 먼저 해주면서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으로 말소를 해라. 참 굉장히 웃기죠. 불과 몇 년 전만, 3년 전, 불과 3년 전만 해도 임대사업 등록하세요, 등록하세요. 정부에서 임대주택 공급 부족한 부분 민간에서 좀 채워주세요 해놓고 이제는 하지 말라. 불과 3년 만에 굉장히 웃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건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답니다.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굳이 무시할 필요가 없겠죠. 제대로 내가 임대사업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거 그냥 신고 제대로 하고, 지킬 것만 지키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또 보시게 되면,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을 하면서, 이건 조금 눈여겨보셔야겠죠. 특히 청약시장 계속해서 노리고 계신 분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특별공급분을 좀 늘린다라는 거. 그러면서 생애 최초의 공급분도 늘려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반 공급 분량은 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더 과열시키는 거죠. 더 과열시키고 또 이렇게 희망 고문을 또 주는 거죠. 또 희망 고문을 주는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 거냐면 자 일단 주택을 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안 하겠죠. 그러면 임대 시장에 머물 것이고요. 임대 시장에 머무른다라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임대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요. 이 전체적인 이 구도가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까요, 여러분?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내 집이 없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또다시 내 집 마련을 주저하실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완화한답니다. 조금 더 소득 요건을 조금 누린다라는 건데, 크게 맞벌이 부부하면서 요즘은 고액 연봉자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저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자, 다음으로 신혼부부에 대해서 사용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그러니까 생애 최초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연령이나 혼인 여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자, 근데 기준을 좀 높여주듯이요. 1억 5천 이하만 100% 감면. 그것도 3억 이하까지만 50% 감면. 너무 좀 약하죠. 네. 이것 때문에, 취득세 이것 때문에 집을 사는 걸 망설인다?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자, LTV DTI 완화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전월세 대출지를 강화. 저는 이 전월세 대출지를 강화하는 걸요. 그렇게 좋게 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꾸 임대시장에 머물게 하는 제도예요, 이거는. 왜 자꾸 임대시장에 머물게 하냐라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식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생애 최초 구입자는 규제 지역 상관없이 대출 금액을 좀 늘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는 이자만 조금 내게 해주고 그러니까 거치기간을 좀 두라는 거죠. 그래야 빨리 내 집 마련을 시작을 진입을 하고 거기에 주거 사다리를 빨리 밟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누구나 뻔히 지금 생각하고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안 해주면서 오히려 이렇게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결국은 뭡니까? 임대시장에 머물러 이설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자, 볼게요. 검토 가능 대안.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 뭘 개선할 거죠? 뭘? 음? 자, 재개발, 재건축 다 막으면서 공공에서 하겠대요. 사적 재산을. 왜 막습니까? 자, 재개발, 재재네요. 재개발, 재건축.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번에도 그렇게 확실한 대안을 못 내놨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을 하겠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취득, 보유, 양도, 그리고 공급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결국은 이번 대책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했지, 이 대책 때문에 처분하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그렇게 내가, 스스로가 만약 갖고 있는 주택이 너무 과하다라면, 그건 좀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겠죠. 좀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겠고요. 또 임대사업자분들이 임대사업을 자발적으로 취소를 해라. 자, 취소해서 임대차 3법 적용을 하겠다. 차라리 취소하고 임대차 3법 적용되면서 취소해서 임대차 3법 적용되기 전에 임대료를 확 올리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또 많이 나타나고요. 양도세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 강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강화, 오히려 기존 주택에 대한 자연스러운 공급을 막고 있는
제도로 또 시행을 한 거다. 물론 내년 5월까지는 현 양도세를 유지를 해서 팔게끔 해주겠다고 하지만은 과연 얼마나 파스란이 많을까요? 네. 좀 급하게 여러분 이번 그 710 주택시장 안전 보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 영자TV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제가 정책 바뀌는 거, 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 수시로 말씀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제도 잘 이해를 하시고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